일본이 만약에 뭐 재무장에 돌입을 해서 뭐 군사비 증강을 하거나 했었을 때 무기 수출도 이제 앞으로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일본의 수준도 저희가 이제 알아야 추후에 뭐 경쟁을 하던 아무튼 그렇죠. 이렇게 예.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방산 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이게 사실 일본 하면은 어떤 첨단 기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십몇 년 전 같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십몇 년 전까지 얘기고 이제는 생각보다 격차가 없거나 거꾸로 우리가 더 유리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옛날에 자신 있게 내세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경쟁력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 1,700문 이상 판매되었고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죠. 근데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수출 실적은 전혀 없고 가격도 비싸고 결정적으로 K9하고 비교했을 때 굳이 이걸 사야 되라는 면이 있어요. 왜냐면 탑재된 포의 성능만 보면은 이 일본의 자주포가 조금 더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기동 체계가 문제예요. 일본은 자위대에서 99식을 채택하면서 기동성 면에서는 큰 요구를 안 해서 그 결과 훨씬 느려요. 자위대 쪽에서 느려도 괜찮다고 했지만 문제는 느리다는 건 단순히 이동 속도, 시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기동성이나 험지 탈출 이런 거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. K9 같은 경우는 1000발력대 고출력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미 확실히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검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 만약에 99식을 일본 제한해도 굳이? 라고 하면서 K9을 선택할 그런 판이에요 지금.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의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중국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중국제 무기가 뭐 옛날에는 짝퉁 무기네 뭐 저질 무기네 이런 식으로 참 비웃음을 많이 샀지만 어쨌든 중국이 무서운 거는 실패해도 계속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꽤 성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파키스탄하고 인도 간에 공중전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가 운영한 라팔 전투기가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된 사례가 있었죠. 그걸 봐서 알 수 있듯 이제 우습게 보기만 할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중국제 무기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위협적인 건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. 또 궁금한 거는 중국은 항상 저가 공세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무기도 싸게 만들 수 있겠네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음, 이미 중국이 가성비를 내세워서 네. 지금 중국제 전차나 기타 장비들을 동남아나 중동 이런데 꽤 꾸준히 수출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.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중국이. 드론에서 알 수 있듯. 예.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기의 수출이라는 게 지금도 꽤 무시 못할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의 경쟁자로서 위협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게 결국 가성비로 많이 그렇죠. 밀어붙이는데 그 가성비가 더 좋은 중국이 들어온다면은 타격을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실제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태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없으면 우리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부분이 중국제 전차에 밀려나 버렸고 지금 군복이라든가 뭐 헬멧 뭐 이런 어떤 저가 방산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났어요.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군복이나 뭐 헬멧 이런 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완전히 앞서 버렸고요. 이제 그 고가 첨단 장비도 지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.